첫 번째 질문입니다. 임신 초기인데 아랫배가 콕콕 쑤셔요. 괜찮은가요? 라는 질문입니다. 네. 오늘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들인데, 제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임신 중에 이제 몸 관리하는 것 중에 뭐 식사 관리나 이렇게 운동 관리 이런 겁니다. 근데 실제로 이제 임신 초기에 배가 콕콕 쑤신다는 거, 그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든요. 그 자체는 이렇게 병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. 근데 이게 왜 생기냐, 그걸 알게 되면은,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,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임신을 하게 되면은, 이거 제가 이제 저희 진료실에 오는 그 산모들한테 항상 이제 처음 오시면은 이제 임신 중의 메커니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, 임신을 하면은 아기가 자궁에 착상이 되잖아요. 이 착상이 되면은 아기는 엄마한테 뭘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. 엄마한테 모든 걸 뺏어가죠. 영양소가 됐든 산소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뺏어가기 때문에, 엄마는 뭐가 들어와가지고 뭘 자꾸 뺏어가는 놈이 들어오니까 뭔가 나쁜 놈, 적이 들어왔다고 몸에서 이제 생리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이 신체적으로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 반응으로 뭔가 들어와서 내보내고 쫓아보내기 위해서 자궁 수축이 발생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게 이제 처음에 이제 한 5주, 6주까지는 이 자궁 수축이 있으면서 배가 좀 아프게 되거든요. 약간의 생리통처럼 그렇게 오게 되는데, 근데 아기도 사실은 살아남아야 되니까. 여기 보통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비장한 얘기 같지만, 엄마하고 아기하고 저 생존 경쟁을 하고 생존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겁니다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아기가 착상이 돼서 얘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수축을 없애야 되겠죠. 그래서 일단은 쫓겨나면 이제 생명이 위태로운 거니까 태반을 만들어서 일단 들러붙게 됩니다. 붙어서 이제 착상이 되고, 그 다음에 이 태반을 키우면서 태반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막 만들어내요. 그래서 엄마의 몸에 있는 호르몬을 다 이렇게 대체를 해버리는데, 그때 임신 초기에 나오는 호르몬들의 대다수의 공통적인 기능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자궁 수축을 억제를 하는 거죠. 수축을, 근육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에요. 어떻게 보면은. 단순하게 생각하면은. 그래서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은, 요게 이제 처음에는 4주, 5주 이럴 때는 이제 그 양이 적으니까 자궁 수축을 억제를 못하니까 배가 아픈 건데, 한 6주 정도, 심장이 뛸 때쯤 되면은 충분한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 양을 만들게 돼요. 태반이 커지면서. 네. 그러면은 이제 자궁 수축이 이완이 되고, 이것도 평양이 되는 거죠. 그때부터는 배가 덜 아프게 되고, 이제 그런 콕콕 쑤시는 게 줄어들게 되는데, 네. 이 태반이라는 게 이제 그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. 계속 자라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 태반이 자라면서 그 호르몬 양은 점점 더 증가를 해요. 그러면 그 남아있는 잉여의 호르몬들은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엄마 몸의 다른 장기에도 작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이제 자궁은 원래 이제 근육 덩어리죠, 이게. 내장 근육, 평활근이잖아요. 이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호르몬이 몸을 돌아다니니까 평활근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장기들도 같이 수축력이 떨어지고 이완이 되게 됩니다. 가장 먼저 이 영향을 받는 게 혈관이에요. 혈관이 전부 그 평활근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, 우리 몸에서 그 평활근의 대다수를 혈관이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혈관이 이완이 되면서 혈관 확장이 일어나면은 혈압이 떨어지잖아요. 그 혈압이 떨어지면 이제 엄마들 어때요?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럽다. 아유, 힘드네. 몸이 이제 혈압이 떨어지니까 이제 몸에 영양소 공급이 원활치 않으니까 피곤해지고, 이렇게 잠 오고, 이렇게 막 발생하게 되는데,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거지만은 사실은 그 엄마의 몸이 점점 이렇게 못 움직이고 힘이 없어지면은 엄마 몸의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. 이 힘이 없으니까 못 움직이고, 피곤하니까 안 움직이고, 이러다 보면 근육량이 더 떨어지고, 이렇게 되기 때문에, 아기는 어떻게 보면 지가 살기 위해서 어쨌든 엄마한테 좀 손해를 주더라도 어쨌든 요거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호르몬을 만드는 건데, 엄마 몸은 요걸 받아들였으면은, 아, 요게 요런 메커니즘이구나 알면은 이걸 좀 보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마들이 이제 운동을 초기부터 좀 해야 돼요. 보통 보면 10주까지 무슨 안정기다. 이런 많이 들어봤죠? 안정기라고. 이 10주까지 안정기라는 게 엄마가 안정하라는 게 아니에요. 우리 의학적으로 보면은. 10주까지 안정기라는 거는 아기가 살면서, 성장하면서 초기에 얘가 이제 10주 이전까지는 유산이 되는 이유가 아기의 문제거든요. 수정될 때 거의 정해져요. 수정될 때 이 아기가 정상적인 개체면 잘 삽니다.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개체는 이게 성장 과정을 이제 거치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게, 그게 유산이거든요. 그게 98% 이상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기가 한 6주 정도 돼서 심장을 만들 수 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유산율이 2% 미만이에요. 일단 심장을 만들어서 이제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10주까지가 그 나머지 2%에 속하는데,
한 6주부터 10주까지 이제 뇌가 초기 성장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, 초기 성장하는 뇌는 뭐냐면 대뇌 피질 이런 게 아니고 뇌간이라고 들어보셨죠? 뇌간. 간뇌, 중뇌, 연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네. 이게 이제 우리 자율신경계통을 이렇게 담당하는 이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적인 그 뇌가 있어요. 요게 초기에 발생하는데 이게 발생 못하면 애기 못 살죠. 그래서 10주가 넘어가면 애기는 애기 문제 때문에 유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. 그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뭐 대뇌 피질 잘못 자랐다. 뭐 IQ는 좀 떨어질 수 있겠죠.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이제 10주까지의 안정기라는 건 이 아기가 안정적으로 살아나갈 아기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되는 시기다라는 거지.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말하자면 우리 터미놀로지, 그러니까 이제 용어에 대한 혼동인 거죠. 안정기를 하니까 엄마가 내가 피곤하니까 안정해야 되겠구나. 뭐 안정하고 싶기도 하고,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냥. 그리고 남편도 잡아라 저기 저 인터넷에 저래 나와 있으니까 나 안정해야 돼. 설거지 네가 해. 이렇게 되는 거죠. 예, 그래서 사실은 요 개념적으로 요런 거는 남편분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는데 스스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. 남편한테는 설거지 시켜도 됩니다. 하지만 스스로는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 몸 컨디션을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요 이제 평활근을 이완시키는 호르몬들이니까 이게 또 뭐 여러 가지도 작용을 하고 뭐 이렇게 변비도 생기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초기에 이제 가장 강하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위장이죠. 위장 운동성이 떨어집니다. 위장의 수축력이 떨어지고, 그럼 당연히 소화기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. 소화기능이 떨어지면은 입덧이 생기는 거죠. 물론 입덧 기전에는 뇌에 작용하는 신경학적 요인도 있고 하지만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면 위장에 대한 문제가 큰 거예요. 그래서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졌다. 그럼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면은 음식을 적게 먹어야 됩니까? 많이 먹어야 됩니까? 적게 먹어야 돼요. 적게 먹어야 되죠. 네, 그렇죠. 근데 임신하면 어때? 뭐 뱃속에 애를 있다고 2인분이다. 더 많이. 2배로 먹어라. 애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게, 이런 어떤 좀 주위에서 얘기하는 약간 비상식적이면서 그냥 뱃속에 애기 들어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냥 밀고 나가는 이런 내용들이 산모의 몸을 되게 이제 안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임신 초기에는 음식량을 실제로 임신 전보다 한 30%에서 50% 정도 줄여야 돼요. 이게 한 번에 먹는 양입니다. 뭐 전체 양이 아니고. 한 번에 먹는 양이 위장 운동성이 30에서 50% 정도 떨어지거든요. 기본적으로 30% 정도 떨어지는데 심한 사람이 50%까지 떨어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데,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면 음식 섭취량을 임신 전에 먹던 평균량, 한 번에 먹는 양 있잖아요. 요 양에서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 빼고 먹어야 돼요. 되게 적게 먹는 거잖아요. 이렇게 되면은. 그럼 몸에 영양소는 필요한데 모자라죠. 네네. 그럼 이걸 중간에 간식으로 이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인터넷이나 어디나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뭐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나 어디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임신하면은 뭐 음식을 적게 자주 먹으세요. 끝. 얼마나 적게 먹어야 되지?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지? 그렇죠. 알 수 없잖아요, 이게. 네, 그렇죠. 근데 이걸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해야 돼요. 아까 얘기했듯이 양은 얘기들 있고, 한 번에 먹는 양을 줄이고 난 다음에 이 음식이 소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. 그리고 이게 이제 위장에서 소장으로 비워지는 시간이 있거든요. 엠팅 타임이라고 하는데, 네. 이 시간이 보통 어른들은 한 2시간 정도 돼요. 그럼 십이장으로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위장이 비게 되거든요. 근데 산모들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? 30% 정도 위장 운동성이 떨어진다. 그러면은 엠팅 타임은 1배 반이 되거든요. 그럼 3시간이 지나야 돼요. 네. 그러니까 한 번 먹고 나면 3시간 동안 금식이에요. 중간에 뭐 과일도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러고 있으면은 이거는 한꺼번에 먹은 거지 자주 먹은 게 아니거든. 네. 개념 아시겠죠? 네네. 그래서 한 번 먹고 난 다음에 모자라는 양을 3시간쯤 지나서 이렇게 이제 소량의 간식을 항상 이렇게 계량을 해야 돼요, 스스로. 내가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. 이 뜻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장에 지나치게 과량의 음식이 들어가서 위산이 계속 이제 방출되는, 그걸로 인해서 위장이 이제 손상이 되는 이런 과정을 좀 관리를 해줘야 돼요. 예방을 해주고. 그래서 음식량에 대한 거하고 시간,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합니다.